1막 준비 단계 1장 표적 고객을 설정하라. 모두가 타깃이 될 수는 없다. 표적 고객이 누구냐는 질문의 대부분은 모두라고 대답한다. 사실 모두라는 말은 아무도 표적 고객이 아니라는 것과 같아.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고 가능한 한 넓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면 논리적인 것 같다. 하지만 엄청난 착오다. 대다수 사업주들은 행여 잠재 고객을 놓칠까 봐 표적 고객을 좁히는 것을 우려한다. 이것은 초보자들의 전형적인 마케팅 실책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고객을 배제하는 것이 실제로 왜 옳은 판단인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 광고는 매스 마케팅 또는 브랜딩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마케팅은 짙은 안개 속에서 활을 쏘는 것처럼 대충 몇 개의 화살이 목표물에 맞기를 바라며 사방으로 활을 쏘는 것과 같아. 매스 마케팅의 이면에는 회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온 세상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알려지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논리는 그저 메시지를 충분히 많이 발송하다 보면 우연히 잠재 고객을 얻을 테고 그들 중 일부가 뭔가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마치 안개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궁수가 사방으로 아무렇게나 활을 쏘면서 하나쯤은 목표물에 맞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들린다면 당신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그 궁수처럼 충분한 화살이 있어서 사방으로 활을 쏘다보면 언젠가는 목표물을 맞힐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중소기업의 경우 그것은 어리석은 마케팅 방법이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목표물을 맞힐 만큼 충분한 화살돈이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좁은 표적 시장 혹은 틈새 시장에 레이저를 쏘듯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좁고 깊게 틈새 시장 공략하기.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틈새 시장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자. 틈새란 세밀하게 좁혀진 하위 카테고리다. 예를 들어 건강과 미용을 생각해보자. 건강과 미용이라고 하면 이는 매우 광범위한 카테고리다. 미용 클리닉만 해도 태닝, 왁싱, 얼굴 마사지, 피하지방 제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만약 피하지방 제거 같은 하위 범주를 선택한다면 이것이 바로 틈새 시장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갓 출산한 여성을 위한 피하지방 제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범위는 더욱 좁혀진다. 이것이 바로 세밀하게 좁혀진 틈새 시장에 대한 정의다. 여기서 왜 굳이 그렇게 시장을 제한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을지 모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너무 넓게 초점을 맞추면 마케팅 메시지가 희석되고 약해진다. 2.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관련성이다. 잠재 고객이 광고 메시지를 보자마자 이건 나한테 딱이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하고 피하지방을 걱정하는 여성이라면 이 특정 광고에 흥미를 느끼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럴 것이다. 반면 장황하게 설명하는 미용 클리닉의 일반적인 광고 목록 중 하나에 피하지방 치료가 있을 뿐이라면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목록 속에서 그저 흘려듣기 십상이다.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100W 전구는 방 전체를 밝게 해준다. 반면 100W 레이저는 강철을 절단할 수 있다. 같은 에너지로 극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시키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 이 원리는 당신의 마케팅에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된다. 또 다른 예로 사진 작가를 들어보자. 사진 작가들이 하는 광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긴 서비스 목록을 흔히 볼 수 있다. 인물 사진, 결혼 사진, 가족 사진, 광고 사진, 패션 사진. 물론 사진을 찍는 기술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보자. 결혼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과 광고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은 각기 다른 광고에 반응을 보일 것 같지 않은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 작가를 찾는 예비 신부와 제품 브로셔를 만들기 위해 트럭 사진을 찍고자 하는 중장비 판매점의 구매 담당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광고를 찾지 않을까? 물론이다. 그러니 광고에서 서비스 목록을 광범위하고 두루뭉술하게 펼쳐놓는다면 위 두 고객 모두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광고를 낸 사진 작가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마케팅 캠페인에서 표적 시장을 좁혀야 하는 이유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식의 마케팅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표적 시장을 좁힌다고 해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단 각 서비스 범주마다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라. 세밀하게 좁힌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다.
틈새 시장 공략으로 특정 카테고리나 지역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광범위한 접근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틈새 시장을 추구하는 방식은 폭 1인치 깊이 1마일로 표현할 수 있다. 폭 1인치란 정밀하게 표적화한 하위 범주를 의미하며 깊이 1마일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일단 하나의 틈새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수익성이 높고 고도로 표적화된 또 다른 틈새 시장을 찾아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그 틈새 시장도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잠재적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도 고도로 표적화되는 이점을 한껏 누릴 수 있다. 틈새 시장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방금 심장 발작을 겪었다면 일반 의사에게 치료를 받겠는가? 심장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겠는가? 당연히 심장 전문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심장 전문의와 상담한다면 일반 의사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다. 전문의의 청구서 금액이 일반 의사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 가격을 비교하며 의사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왜 갑자기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틈새 시장에 참여하는 묘미다. 심장 수술을 하는 심장 전문의든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미용 클리닉이든 일반 의사나 일반 미용실보다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잠재 고객이나 기존 고객들은 그들을 이미 남들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가격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전문가는 소위 만물박사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되며 표적 시장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는다. 그러니 당신의 표적 시장이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그런 다음 그들의 마음속 대화를 파악하라.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 걱정하고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러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모두를 타깃으로 삼는다는 말은 아무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면 당신의 전문성은 무시되며 오직 가격에 의존하는 상품으로 전락한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표적 시장을 찾아 좁게 정의하라.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표적 시장을 좁히면 누구를 배제할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영세 사업자가 잠재 고객을 배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그물이 넓어야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틈새 시장을 먼저 지배하고 일단 그 시장을 장악하면 또 다른 틈새 시장을 찾아 같은 과정을 거치고 다시 또 다른 시장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라. 절대로 그 모든 시장을 한 번에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메시지와 마케팅의 힘이 떨어진다. 당신에게 적합한 고객을 찾는 방법. 좁은 표적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당신의 표적 시장을 선택해야 할 차례다. 대부분의 다른 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현재 여러 분야의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진작가 친구의 예로 돌아가 보자. 그는 지금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결혼사진, 기업사진, 보도사진, 가족사진. 지금 분야가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진작가에게 적합한 고객은 누구일까? 표적 고객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으로 PVP 지수, 개인적 성취감, 시장평가, 수익성라는 것이 있다. 이를 이용해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로 10점 만점의 등급을 부여해보자. PVP 개념은 프랭크 컨의 아이디어에서 따온 것이다. P, 퍼시널 풀필르먼트 개인적 성취감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단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위 진상 고객과 일할 때가 많다. 당신의 고객과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평가해보라. V, 밸류 투 더 마커플레이스 시장 평가 고객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는가. 그들은 당신의 일에 기꺼이 많은 돈을 낼 용의가 있는가. P, 프라피터빌리티 수익성 당신이 하는 일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세히 따져보면 안 그럴 수도 있다. 간신히 이윤을 남기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는 예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최종 이익이다. 예로 든 사진 작가가 하는 일을 PVP 지수로 점수를 매겨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하자. 결혼사진, 개인적 성취감 5, 시장평가 7, 수익성 9, 총 점수 21, 보도사진, 개인적 성취감 9, 시장평가 7, 수익성 2, 총 점수 18, 기업사진, 개인적 성취감 3, 시장평가 6, 수익성 9, 총 점수 18, 가족사진, 개인적 성취감 9, 시장 가치 8, 수익성 9, 총 점수 26,
이 사진작가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은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일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수익성도 좋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돈이 되는 고객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장 적합한 고객 외에는 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선 마케팅 노력이 가장 적합한 고객을 향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레이저처럼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일단 이 부문을 먼저 장악하고 나면 계속해서 다른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시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마케팅 노력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표적 고객은 누구인가? 당신의 일과 관련된 모든 속성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구분하라. 그들의 성별, 나이, 사는 곳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표적 고객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그들의 사진을 오려 붙이거나 출력해 두어라. 그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소화 불량으로 식도가 불편한가?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화를 내는 대상은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좌절은? 그들의 사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현재 어떤 유행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편견이 있는가? 예를 들어 엔지니어는 유별나게 분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나 전문 용어가 있는가? 그들은 어떤 잡지를 즐겨 읽는가? 그들은 어떤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가? 오늘 운수는 어땠는가? 그들이 주로 느끼는 정서는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한 가지만 든다면? 이 질문들은 그저 이론적이고 허황한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의 마케팅을 성공하게 해주는 열쇠다. 잠재 고객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케팅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직 표적 고객을 찾지 못했다면 초기 마케팅 노력의 대부분은 표적 고객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인터뷰, 세심한 연구에 집중되어야 한다. 잠재 고객의 아바타 만들기. 잠재 고객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바타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그들이 되어보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다고 해서 당신을 놀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바타는 당신의 표적 고객과 그들의 삶을 자세히 탐색하고 설명해주는 도구다. 마치 몽타주 화가처럼 흩어진 정보를 짜맞춰서 잠재 고객의 생생한 모습을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아바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당신은 그들의 관점에서 삶을 시각화한다. 표적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의사결정자나 영향을 미치는 자의 아바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금융 서비스 업계의 중소기업에 IT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서도 상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나가는 재정자문 회사의 사업주 맥스캐시와 그의 개인 비서 엔젤라 어시스턴트의 아바타를 만든다고 해보자. 맥스캐시. 맥스는 51세다. 그가 소유한 재정자문 회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KPMG와 몇몇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학사 학위와 MBA를 취득했다. 결혼해서 10대 딸 둘과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중상류층이 사는 교외에 방 5개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 집에 4년 정도 살았다. 그는 2년 된 메르세데스 S-클래스를 타고 다닌다. 그의 회사는 직원이 18명이며 사무실 건물도 그의 소유다. 사무실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450만 달러로 주로 서비스 기반 수익이다. 회사에는 IT 지원 인력이 없어서 대부분 IT와 기술 업무는 그의 개인 비서인 엔젤라 어시스턴트에게 위임한다. 그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매달 약 4,000달러를 쓰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장 최근의 금융 데이터에 접근한다. 그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신과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활용도가 낮은 기능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무실 서버와 시스템은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설치한 것이지만 설치 이후 거의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뒤죽박죽인 상태다. 백업 시스템도 구식이며 실제로 테스트받은 적이 없다. 그는 골프광이다. 그의 사무실은 골프 기념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가 골프를 치는 사진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페블비치 골프장의 아름다운 파노라마 사진이 깔려 있다. 당연히 그는 여가 시간이면 친구나 사업 동료들과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지역 신문을 읽는다.
그의 아이폰은 대부분 통화와 약간의 이메일을 주고받는 데 사용된다. 이 아바타를 통해 잠재 고객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 알겠는가? 이제 표적 시장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아바타를 살펴보자. 엔젤라 어시스턴트. 엔젤라는 29세다. 그녀는 아직 미혼이며 고양이 스프링클스와 함께 방 2개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며 회사까지 약 30분 걸린다. 엔젤라는 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매우 열정적이다. 엔젤라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지난 3년 동안 맥스의 개인 비서를 맡아왔다. 맥스의 오른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맥스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맥스의 일정을 잡고 그의 노트북과 전화를 정리하며 그를 대신해 전화하거나 받는 등 많은 일을 수행한다. 그녀는 맥스의 업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문구 주문에서부터 IT 관련 업무, 인사 업무까지 모든 일을 조금씩 소화해낸다. 직함은 개인 비서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일을 한다. 때로는 사무장으로 때로는 부사장 역할까지 한다. 그녀는 직원들이 뭔가를 해결하려 하거나 정리해야 할 때 항상 찾는 사람이다. 그녀는 기술에 익숙하지만 IT 시스템의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퇴근 후 보통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거나 넷플릭스의 새로운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한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밤의 유흥을 즐긴다. 그녀는 뷰티, 패션, 연예인의 가십 블로그를 읽으며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재량 소득의 대부분을 외출, 오락, 온라인 쇼핑에 소비하는데 이는 거의 중독에 가깝다. 그녀는 꽤 월급을 많이 받지만 늘 돈이 부족해 약 1만 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돈을 좀 더 잘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유혹 거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아바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실제 이미지를 찾아 마케팅 자료를 만들 때마다 눈앞에 붙여놓는다. 아마 지금쯤이면 아바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바타는 메소드 연기와 유사한 마케팅이다. 표적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아바타는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일장 실행 과제. 당신의 표적 고객은 누구인가?